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장을 뜨겁게 달군 세 가지 핵심 테마, 바로 알루미늄, 해운 물류,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집중 분석해 드릴 텐데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들 섹터를 움직였고 또 어떤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알루미늄입니다.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바레인의 알루미늄 생산량 20% 감축 소식에 힘입어 일제히 당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알루미늄은 자동차 경량화, 2차 전지 소재, 건축 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공급 축소 이슈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 테마 속에서 급등한 종목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호 AL은 오늘 29.91% 급등하며 알루미늄 테마의 대장조 역할을 했습니다. 동사는 알루미늄 코일 및 판재를 생산하여 주방기물,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현대로템과 협력하여 철도 촬영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R 코일 반제품과 AR 서클 생산 확대를 통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경량화 및 친환경차 증가 추세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 2차 전지 소재 시장으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남선알미늄은 13.8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947년에 설립된 동사는 알루미늄 창호, 커튼월 등 건축용 압출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자동차용 플라스틱 범퍼 등 내외장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 고내후성 구조재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단열 창호와 자동차 경량화 부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STX 반살과의 합병을 통해 건설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가격 상승 수혜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사마알미늄은 7.68% 상승했습니다. 1969년 알루미늄박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된 동사는 알루미늄박 생산 및 각종 레토르트 파우치, 의약품, 산업용 가공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LIB,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 집전 채용 및 외장재용 알루미늄박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과 품질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 핵심 소재 공급사로 부산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ACC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2차 전지 섹터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일알미늄은 6.3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75년에 설립된 동사는 알루미늄 판재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시트 및 코일을 생산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하며 국내 알루미늄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루미늄 테마의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 수혜를 입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견고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보산업은 3.07% 상승했습니다. 1974년에 설립된 동사는 사용된 알루미늄을 재용해하여 합금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재활용 산업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인 알루미늄 합금 인곳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소재로 사용되며 전자 및 철강업계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산 공장 매각과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자동차 경량화 추세와 저탄소 친환경 정책에 따라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골재, 레미콘, 아스콘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 다닥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운 물류 섹터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해운 및 물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오히려 특정 섹터에 기회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해운 물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은 오늘 29.98% 급등하며 해운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1961년 설립된 동사는 일본, 중국 및 동남아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인트라아시아 전문 해운사입니다. 특히 화학제품 운반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 사태 여파로 인한 해상운임 급등 소식이 직접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동사는 2025년까지 캐니컬 탱커 선대를 30척으로 확장하는 중장기 전략 비전 2030을 통해 특수선 부문의 친환경 해운 물류 선도 기업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는 19.33% 상승했습니다. 2023년 STX에서 인적 분할되어 재상장된 동사는 해운, 물류 사업을 중심으로 벌크선, 유조선, 건화물선 운용에 강점을 가진 해운 물류 회사입니다. 호르무즈 해어 봉쇄 가능성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해운주 전반의 강세 속에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범양상선 시절부터 축적된 노하우와 자사선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이 높습니다. 대한해운은 14.3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968년 설립된 동사는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 주요 원재료를 운송해낸 글로벌 에너지 자원 전문 수송선사입니다. 벌크선, LNG선, 탱커선 등 다양한 선박을 운용하며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외 우량 화주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해상 운임 급등은 동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져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동방은 4.36% 상승했습니다. 1957년 설립된 동사는 항만하역, 육상운송, 해상운송, 초중량물 운송 및 설치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물류기업입니다. 특히 초중량물 운송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인한 해상 운임 상승 기대감과 물류 대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물류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 증가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요 항만과 내륙 물류 거점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강점입니다. SNG는 3.84% 상승했습니다. 동사는 물류 서비스, 자동차 부품 제조,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부품 제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사업 부문에서는 3PL, 제3자 물류 및 국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며 해운 물류 테마의 강세 속에서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중동 기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해상 운임 상승 기대감이 물류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은 GTC 2026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차세대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보시죠. ISC는 오늘 18.66% 급등하며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분야의 강자로 부각되었습니다. 2001년 설립된 동사는 반도체 IC 및 IT 디바이스 테스트에 사용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실리콘 러버 기반 제품을 양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삼성,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구글 TPU 등 고성능 AI 칩 테스트 수요 증가에 따른 실리콘 러버 소켓 수요 확대와 HBM 테스트 소켓 양산 임박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SK는 15.44% 상승했습니다. 1990년 설립된 동사는 반도체 전공정에 사용되는 제조장비 전문 기업으로 특히 감광핵 제거기, 드라이 스트립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드라이 클리닝, 뉴 하드매스크 스트립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DI는 12.34% 상승했습니다. 1955년 설립된 동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 검사 장비 국산화의 선봉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D라인 버닝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DDR5 및 HBM 웨이퍼 테스터 개발을 통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검사 장비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V10 시스템 인수를 통해 2차 전지 검사 장비 사업을 확대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컨테이너 및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03% 상승하며 반도체 섹터의 핵심 동력을 입증했습니다.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에 성공하여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의 HBM을 독점 공급하며 AI 반도체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1분기 실적 또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속적인 기술 리더십과 고부가가치 제품 전략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3% 상승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동사는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광범위한 전자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기업입니다. 특히 AI 시대에 발맞춰 고성능 AI 칩 개발과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1분기 실적 또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운드리 사업 강화 및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통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 밖의 주요 뉴스를 요약합니다. 지주사 관련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중복 상장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일부 지주사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이달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규제안이 공개될 예정인데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신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모 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신규 상장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DN솔루션즈, SK에코프렌트, HD 현대로보틱스 등 주요 기업들의 IPO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DN오토모티브, CJ, 유비커스 홀딩스, LS, 현대GF홀딩스, 한화 등 지주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3대 가축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축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 살처분 급증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으며 세 전염병 모두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벌써 2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며 고병환성 AI와 구제역 역시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세니젠, 대성미생물, 전진바이오팜, 한일사료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수혜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테마 소식입니다. 당정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8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60% 후반대인 원전 이용률을 대폭 상향하고 석탄 발전 설비 용량 제한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IBK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원전 확대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 외 대안을 검토 중이며 한국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APR1400 기술 적용 및 금융 지원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르비텍, 대창솔루션, 서전기전, 보성파워텍, 티플렉스, 한신기계, DTNC, 우진엔텍 등 원자력 발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루미늄, 해운물류, 그리고 반도체까지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각 섹터의 거시적인 흐름과 그 안에서 돋보인 개별 기업들의 특징, 그리고 주가 상승의 구체적인 이유까지 상세히 전달해드렸는데요.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투자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